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집도 있고 예금도 수억 원인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기준선에서 조금 넘었다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 속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구멍이 만들어낸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전면 재검증. 이 말은 곧 앞으로는 누가 받고 누가 못 받게 될지 그동안의 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편은 단순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노후와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카톡으로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손해를 피하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직접 기초연금의 기준계산법을 끝까지 뜯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직접 맡아 정밀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즉 소득하의 70%까지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낸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 게 아니고요. 전액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목적은 노인 빈곤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 제도를 만들 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했어요. 기초연금은 2014년도에 도입됐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에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었고 노후에 아무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게 기초연금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다르죠. 젊을 때 본인이 낸 보험료, 가입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대 중 일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연금을 같이 받으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줄이거나 못 받게 하는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겉으로 보기엔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은 게 문제인 건데요. 첫째,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여기에 각종 공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에서 30%를 또 빼주고요. 임대소득은 42.6%를 공제합니다. 이자소득도 월 4만 원씩 공제하고 있어요. 부동산 재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시세보다 30에서 40% 더 저렴하게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별 기본공제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제가 많다 보니 서류상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참고로 금융사 쪽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고 전세 사는 분들은 보증금의 5%만 기본공제를 하고 있으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기에 더 유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넉넉하게 사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둘째, 재산평가의 허점입니다. 집이나 땅, 예금 등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면 서류상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게 되겠죠. 결국 진짜 어려운 분들이 탈락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받는 역차별이 생깁니다. 셋째, 70% 경계선 계산 방식입니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계산해 경계선을 정하는데요. 문제는 이 계산 모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선정 기준액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 거기에 공제된 금액을 빼고 계산되는데요.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단독 가구 월 43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745만 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능하니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주고 소득을 줄이는 식의 꼼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정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기준선에서 밀려나게 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2014년 기초연금 예산은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6조 1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10년 만에 거의 4배나 늘어난 거죠.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무한정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 개편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다시 재점검하겠다는 건데요. 검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 선정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 둘째, 소득 재산 산정과 공제 규칙이 공정한지 검증. 셋째, 70% 경계선 산출 모델이 현실에 맞는지 확인. 넷째, 재산 명의 이전 등 부정수급 가능성. 즉 기존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히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의 뼈대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개편 방향도 일부 나왔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기준을 올려서 더 많은 어르신이 받도록 할지 아니면 낮춰서 정말 어려운 분만 받게 할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요.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때 깎이는 금액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감액폭을 완화할지 아니면 더 강화할지 논의하고 있어요. 셋째,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사라집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는 10%만 감액하고요. 이 감액을 점점 줄여서 2030년부터는 아예 감액을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넷째, 소득 계산에서 일부를 빼주는 공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손질합니다. 현재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 적용되는 공제가 너무 커서 형편이 괜찮은 분도 받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는 이 공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가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해요. 다섯째, 꼼수로 받는 부정수급을 막습니다.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시죠. 앞으로는 자료조회와 조사 방법을 강화해서 부정수급을 찾아내고 차단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개선되는 점이 있는데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현재는 연금 수령 시점의 근로사업소득 합산이 월 309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감액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경제활동 장려 필요성이 커지면서 폐지 또는 완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OECD도 폐지를 권고했고 정부도 한때 폐지를 추진했지만 2025년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 개선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조만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요즘은 정말 60세가 넘어도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곧 그동안 60세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아주 커졌어요. 정부, 국회, 인권위가 모두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재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머지않아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년이 늘어나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들어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요. 임금체계나 국민연금 받는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나 세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좋은 줄만 아셨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된 숨은 함정 5가지 불이익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
피부양자란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같이 등록되어 본인은 보험료를 안 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인 2022년 9월 전에는 피부양자 기준이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개편 이후 현재는 연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게다가 소득 합산 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 받으면 그대로 연 2,040만 원으로 계산되죠. 그럼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매월 건강보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까지는 합산해서 빼주고 있고요. 임대소득은 경비나 기본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준을 훨씬 쉽게 넘겨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거죠. 둘째,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에는 30%에서 개편 이후에는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수령 시 그 절반인 60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으로 잡힌다는 건데요. 사적연금,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국민연금만 포함되는 게 함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연금인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만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니 이전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되겠죠. 셋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자격심사 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100% 포함됩니다. 앞부분에서 근로소득이며 임대소득도 공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을 받으면 그대로 반영되어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신청을 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금액을 깎는 경우.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3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정 방지 감액. 부부 감액 제도는 점점 개선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시죠.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 소득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인 월 34만 2,510원의 150%인 51만 3,760원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2025년 현재 약 70만 명이 감액 대상이며 평균 월 9만 원가량 깎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늘리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히 연계 감액은 원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즉 감액액이 늘어나지 않고 늘어난 국민연금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덩달아 줄어듭니다. 다섯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최저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전액 차감돼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50만 원을 받을 때 기초연금 40만 원 받으면 생계급여는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소득 인정액 증가로 의료급여에서도 탈락할 수 있으니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겠죠. 쉽게 말하면 최저소득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서 줬다 뺏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불이익은 국민연금 개편으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꼭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점과 형평성 논란이 커졌어요. 이번 전면검증과 제도 개선은 누가 받고 얼마나 받느냐를 크게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는 꼼수로 기초연금을 받는 시대는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기초연금 점검사항과 국민연금 수령 시 불이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동안 편법으로 받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못 받게 되고 대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